70살 기태 할아버지가 뼈만 앙상한 유기견에게 밥 한 숟갈을 건넸을 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50억 원 규모의 거대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골목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협박 쪽지가 문틈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개를 내놔라. 안 그러면 골목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과연 이 평범한 백구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기태 할아버지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백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배고픈 놈 밥 한 숟갈 준 게 뭐 대수라고. 저 놈도 살아야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경상북도 작은 읍내 좁은 골목 사이로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시멘트 담벼락 사이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듬성듬성 보이는 이곳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이었죠. 골목 한편에는 택배 박스들이 높이 쌓여 있고 그 앞 시멘트 계단에 70세의 기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태는 오래된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무릎 부분은 기워진 자국이 선명했고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손은 오랜 목수일로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손톱 사이사이에는 나무 먼지가 끼어 있었죠. 기태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툭툭 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먹으니 따뜻한 밥상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그립구먼. 기태의 하루는 참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서 미숫가루를 타서 마시고 점심때가 되면 골목 끝 구멍가게로 걸어가 막걸리 한 병을 사옵니다. 가게 할머니와 인사말 몇 마디 나누는 게 하루 중 유일한 대화였죠. 그마저도 요즘은 할머니 귀가 어두워져서 큰 소리로 말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작은 상에 밥 한 그릇 올려놓고 막걸리 한 잔 따라서 혼자 먹었어요.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지만 기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웃고 우는 모습이 오히려 자신의 적적함을 더 크게 느끼게 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기태는 낡은 공구들을 꺼내서 천으로 닦았습니다. 못 뽑는 망치, 대패, 끌, 줄자까지 모두 3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들이었어요. 이제는 쓸 일이 없어도 매일 닦아주는 게 기태의 일과였습니다. 공구를 닦으며 기태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수 일을 하며 가족을 키웠던 그 시절 말이에요. 아내 영숙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기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영숙이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보, 혼자 있어도 끼니는 거르지 말고 사람들하고 말도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기태에게는 말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두 아들은 모두 서울로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원, 작은아들은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연락은 명절에나 한 번씩 올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올라오라고 했지만 기태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이와 함께 살던 추억이 곳곳에 스며있는 이곳을요. 해가 지면서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기태는 공구 정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기태는 눈을 찌푸리며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기태 쪽으로 다가왔어요.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건 뼈만 앙상한 게 한 마리였습니다. 털은 더러워져서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어요. 개는 기태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기태는 개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자신만큼이나 외로워 보이는 그 눈빛 때문이었죠. 저 놈도 어디 갈 곳이 없나 보구나. 기태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솥에 남은 밥을 퍼서 철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더니 곧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급하게 먹어서 체할까봐 기태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밥을 다 먹은 개는 기태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순간 기태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작은 친절에 고마워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밤이 깊어지자 개는 골목 한 구석에 웅크려 잠들었습니다. 기태도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집이 덜 적적하게 느껴지는 게 신기했어요. 골목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태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태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기태는 몸을 일으켜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어젯밤 그 개가 아직 있을까 싶어서였죠. 골목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는 개가 보였어요. 기태는 서둘러 옷을 입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밥을 지어놓고 반찬을 꺼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개도 배가 고플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기태는 어젯밤에 썼던 철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밥을 한 숟갈 담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계란 하나를 꺼내 후라이를 해서 올려놓았어요. 골목으로 나가자 개가 기태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젯밤보다 훨씬 친근한 모습이었어요. 기태는 밥그릇을 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계란 후라이도 올려줬다. 맛있게 먹어라. 개는 기태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더욱 열심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기태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개는 매일 기태를 기다렸어요. 기태가 아침에 문을 열면 개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기태는 개에게 백구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털이 하얗다기보다는 더러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원래는 하얀 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백구는 확실히 살이 올랐어요. 갈비뼈도 덜 드러나고 털에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백구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골목 입구 슈퍼 앞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 영감, 가난하게 사는 주제에 개까지 키우려 하네.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옆집 순덕이 아줌마가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그 개도 좀 이상해 보여요. 어둠 속에서 떠도는 놈 같아서 왠지 불길해요. 괜히 데리고 있으면 화만 불러올 거예요. 기태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찜찜함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백구를 키우는 게 맞는 일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태는 백구와 함께 골목에 앉아 있었어요. 백구는 기태 발밑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고, 기태는 그런 백구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로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새였어요. 남자는 골목을 둘러보다가 백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기태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실례합니다만 이 개는 어디서 데려오신 건가요? 기태는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데려온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이 골목에 떠돌아다니길래 밥을 줬을 뿐이네. 왜 그러시는가? 남자는 백구를 유심히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개가 제가 알고 있는 개와 너무 닮았어요. 10년 전에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그때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기태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역력히 드러났거든요. 무슨 사건 말인가?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아주 큰 금액이 도난당했죠. 경찰 수사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이 개가 사라진 거예요. 혹시 범인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서. 남자의 말은 거기서 끊어졌어요. 하지만 기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백구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 이 개를 키우시면서 특별한 일은 없으셨나요? 누가 찾아오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기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의 말을 듣고 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기태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수고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때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조사 중인 게 있거든요. 김민수가 떠난 후 기태는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순한 눈빛으로 기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과연 이 개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기태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픈 놈 밥 한 숟갈 준 게 뭐 대수라고. 저 놈도 살아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김민수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기태는 평소와 다름없이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백구를 바라볼 때마다 김민수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정말 이 개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태가 백구와 함께 골목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이들은 김민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이었죠. 남자들은 기태에게 다가와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다. 저희는 민간 수사업체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이 개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기태는 긴장이 되었어요. 백구는 남자들을 보더니 몸을 바짝 세우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순한 백구가 이렇게 경계심을 드러내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이 개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정도 전부터요. 굶주려서 돌아다니길래 밥을 줬을 뿐입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백구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는 기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 개가 특별한 행동을 보인 적은 없나요? 어떤 장소를 자꾸 찾아간다거나 뭔가를 파헤치려고 한다거나 말입니다. 기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백구는 항상 골목에서 기태를 기다리고 밥을 먹고 잠을 잘 뿐이었거든요. 특별한 행동은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명함을 남기고 떠났어요. 하지만 가기 전에 한 명이 기태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저희에게 꼭 연락해 주십시오. 이 개는 아주 중요한 단서일 수 있거든요. 남자들이 떠난 후 기태는 백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단순히 굶주린 개에게 밥을 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백구는 여전히 기태 곁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모습마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기태는 골목 입구 슈퍼에 들렀습니다. 막걸리를 사려고 했는데 가게 할머니가 기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기태 씨,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여기 와서 물어보던데요. 기태 씨 집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기태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물어봤다는 거요? 여러 사람이 왔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도 오고 좀 무섭게 생긴 사람들도 왔더라고요. 모두 그 하얀 개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기태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백구를 찾고 다니고 있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무섭게 생긴 사람들까지 왔다는 할머니 말에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태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골목 어귀에 세워진 차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사람들, 모든 게 수상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백구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순한 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백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기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혹시 누군가 백구를 데려가려고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기태는 골목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백구가 골목 입구를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짖지 않던 백구가 이렇게 짖는 건 처음이었어요. 기태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닥에 담배꽁초 몇 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백구는 기태를 보더니 안심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골목 입구를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태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백구야. 내가 지켜줘서 다행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 기태는 김민수가 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혹시 그에게 연락해서 정확한 상황을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문제에 휘말릴까 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기태 곁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곧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기태는 백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내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니? 며칠이 지나자 기태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기태 영감이 키우는 개가 돈 냄새 나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 슈퍼 앞에서는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들었어요? 기태 영감집 개가 엄청난 돈과 관련된 사건의 단서래요. 그 개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던데. 옆에 있던 다른 아줌마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몫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태 영감한테만 맡겨둘 일이 아니네.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기태의 집 주변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대놓고 기태 집 앞을 서성이며 백구를 관찰했고, 어떤 이들은 멀리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기태는 이런 상황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골목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평생 조용하게 살아온 기태에게는 이런 관심이 오히려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기태가 백구와 함께 골목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남자 한 명이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이 남자는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걸음걸이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좀 보자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기태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백구도 남자를 보더니 몸털을 곤두세우며 으르렁거렸어요. 왜 보려고 하시는가? 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 개한테서 뭔가 나올 거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나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말이야. 남자는 백구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백구는 더욱 크게 으르렁거리며 기태 앞을 막아섰어요. 남자의 눈빛이 순간 사나워졌습니다. 개 주제에 건방지네. 가만히 있으라고. 남자가 백구를 향해 손을 뻗자 백구는 크게 짖으며 남자의 손을 물려고 했어요. 남자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태는 재빨리 백구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개는 사람을 잘 안 따라요. 그냥 가세요. 남자는 기태를 노려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 먹고 욕심 부리지 마요. 그 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남자는 돌아갔어요. 하지만 가면서 뒤돌아보며 음침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태는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골목에서 박스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가 싶었지만 아침에 나가보니 누군가 일부러 어지럽혀 놓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태가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문틈 사이로 쪽지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봤어요. 개를 내놔라. 안 그러면 골목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쪽지를 본 기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 백구를 노리고 있는 거였어요. 백구는 기태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 더욱 기태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골목 입구를 지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기태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발소리, 골목에서 나는 작은 소리들이 모두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쯤 골목에서 차 소리가 들려서 창문을 열어봤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기태는 김민수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중 골목 입구 슈퍼 할머니가 기태를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태 씨, 어젯밤에 무서운 사람들이 또 왔어요. 기태 씨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모른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낼 거예요. 기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기태 씨, 그 개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곳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기태 씨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기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백구는 이제 내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혼자 버릴 수는 없습니다. 백구는 기태와 할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 기태 곁에 더욱 바짝 붙어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기태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백구를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기태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백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태의 불안한 나날들이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흐린 밤이었어요. 기태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밤 11시쯤 골목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습니다. 기태는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기태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올게 온 거였어요. 백구도 뭔가를 감지했는지 몸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남자들은 조용히 기태의 집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조직적이었습니다. 한 명은 집 뒤쪽으로 돌아가고 한 명은 골목 입구를 지켰어요. 나머지 2명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기태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백구를 끌어안았어요. 백구는 계속 으르렁거리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톡. 처음에는 조용히 두드렸지만 기태가 대답하지 않자 점점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기태는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벌써 뛰고 있었어요. 백구를 더욱 꽉 안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문이 거의 부서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기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시여? 밤늦게 무슨 일이시여? 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문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요, 할아버지.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기태는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어요. 밤늦게 무슨 얘기가 있다고 그러시오? 내일 낮에 오세요. 그러자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무서운 웃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개만 넘겨주시면 아무 일 없이 갈 테니까 문 여세요. 기태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는 없소. 돌아가시오. 그 순간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쾅! 쾅! 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기태는 급히 백구를 안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뒷문도 이미 막혀 있었어요. 뒷문 너머로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기태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앞문으로도 뒷문으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문이 완전히 부서지며 남자들이 들이닥쳤어요. 첫 번째 남자가 기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히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걔만 내놓으세요. 우리도 할아버지한테 해를 끼치고 싶지 않거든요. 기태는 백구를 더욱 꽉 안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가족이에요.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기태에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백구가 기태의 품에서 뛰어내려 남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백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크게 짖으며 남자들을 위협했어요. 컹컹! 으르르르! 백구의 짖는 소리는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곧 그들 중 한 명이 백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기태는 그 순간 몸을 던졌어요. 안 돼. 저 아이를 건드리지 마. 70세의 늙은 몸이었지만 기태는 있는 힘을 다해 백구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자는 기태를 밀어내려 했고 기태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백구는 기태가 넘어지는 것을 보더니 더욱 사납게 짖으며 남자의 다리를 물려고 했습니다. 남자는 화가 나서 백구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이 개새끼가. 남자의 발이 백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태가 다시 몸을 던져 백구를 감쌌어요. 쿵! 남자의 발이 기태의 옆구리를 강하게 찼습니다. 기태는 아픈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백구는 기태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더니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작은 개 한 마리가 어른 남자 4명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요 삐요 삐요.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런, 경찰이 온다. 빨리 빠져. 남자들은 서둘러 승합차로 뛰어갔습니다. 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골목에서 사라졌어요. 백구는 쓰러진 기태 곁으로 달려와서 기태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기태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백구의 따뜻한 혀를 느꼈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나를 지켜줬구나.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기태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기태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경계하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다가와도 으르렁거리며 기태를 지키려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기태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백구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기태의 손을 핥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기태는 흐릿한 의식 속에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백구에게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태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기태가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의자에 김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기태는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백구는 어디 있어? 김민수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어요. 할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서 특별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간호사들이 돌봐주고 있어요. 기태는 한숨을 돌렸어요. 백구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김민수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네요. 기태는 김민수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진실을 들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저는 경찰이에요. 10년 전에 벌어진 대형 금괴 도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입니다. 기태는 놀란 눈으로 김민수를 바라봤어요. 10년 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박정호라는 사업가의 집에서 시가 50억 원 상당의 금괴가 도난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범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전 범죄를 꾸몄어요.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죠. 김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태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 집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가 범행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바로 백구였습니다. 범인들은 개를 없애려고 했지만 백구가 도망쳤어요. 그 후로 10년 동안 백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백구가 그 사건의 증인이라는 말이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백구 목에 걸린 목걸이 안에 중요한 증거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범인들도 그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백구를 찾는 거예요. 기태는 백구의 목을 떠올렸어요. 낡은 가죽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떤 증거가 있다는 거요?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도 금괴가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는 단서일 거예요. 열쇠일 수도 있고 좌표가 적힌 종이일 수도 있어요. 범인들이 나중에 찾으려고 숨겨놓은 거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는 김민수에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김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민수가 기태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젯밤에 할아버지를 습격한 사람들의 배우가 밝혀졌는데 기태는 긴장한 채로 김민수의 말을 기다렸어요. 박정호, 바로 금괴 도난 피해자였던 그 사람이 사실은 범인이었어요. 자작극이었던 거죠. 보험금을 타내려고 도난 사건을 꾸민 거였습니다. 기태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왜 백구를 그렇게 찾는 거요?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박정호는 금괴를 어딘가에 숨겨놓고 나중에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위치를 기록한 단서를 백구 목걸이에 숨겨놨죠. 아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백구가 도망가면서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기태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10년 동안 박정호가 금괴를 찾지 못했다는 말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백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백구만 있으면 자신의 금괴를 찾을 수 있거든요. 김민수는 기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니, 이제 백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와 협력해 주셔야 해요. 박정호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위험한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기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백구는 안전한가요? 지금은 경찰이 보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박정호가 어떤 수를 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10년 동안 이 일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때 병실 밖에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경고하는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김민수와 경찰관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긴장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김민수가 재빨리 무전기를 꺼내어 말했습니다. 여기는 김민수입니다. 병원 경비 상황을 확인해 주세요. 무전기에서 답이 왔어요. 로비에서 이상한 남자들이 걔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백구가 계속 짖고 있어요. 김민수는 기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백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기태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옆구리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나도 같이 가야겠소. 백구 혼자 두면 안 돼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몸이 안 좋으셔서 저희가 잘 보호할게요. 하지만 기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백구는 저만 믿어요. 제가 없으면 불안해할 거예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서둘러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김민수는 문 쪽을 바라보며 권총에 손을 올렸어요. 과연 이들이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구 목걸이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복도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민수는 권총을 꺼내 들고 문 옆에 몸을 숨겼어요. 기태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부상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들어온 건 박정호였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10년간의 집착이 새겨져 있었어요. 뒤따라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수가 권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하지만 박정호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형사, 권총을 내려놓으세요. 저는 그냥 제 소유물을 찾으러 온 것뿐입니다. 김민수는 권총을 내리지 않았어요. 박정호 씨, 당신은 지금 체포됩니다. 보험 사기와 폭력 행사 혐의로. 박정호가 손을 들어 김민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형사님, 잠깐만요. 제가 가져온 걸 보세요. 박정호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10년 전 사건의 진짜 진실을 담은 서류들입니다.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하셨죠? 틀렸어요. 기태는 침대에서 박정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박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 집에 진짜 도둑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도둑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 사업 파트너였던 최민철이었어요. 김민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최민철이 제 금고에서 금괴를 훔쳐갔어요. 하지만 그는 영리했습니다. 금괴를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요. 김민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10년 동안 경찰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최민철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뒀고 오히려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걔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그때 복도에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어요. 김민수는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백구가 어떻게 됐나요? 무전기에서 답이 왔어요. 걔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보고 크게 짖고 있습니다. 박정호가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민철이 여기 온 것 같네요. 그 사람도 걔를 찾고 있었거든요. 김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박정호가 그를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민철. 최민철이라는 남자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오랜만이네. 정호야. 10년 만인가? 김민수가 권총을 최민철에게 겨누며 외쳤습니다. 꼼짝 마. 하지만 최민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을 만나러 왔을 뿐이에요. 최민철은 기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태 할아버지시죠? 제가 할아버지의 변호사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폭력 사건의 피해자이시잖아요. 기태는 뭔가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에요. 최민철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정호야,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10년 전에 내가 보험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다 있는데 그때 김민수의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님, 개목걸이에서 작은 열쇠가 나왔어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민철의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지고 박정우는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민철이 돌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열쇠를 내놓아. 그건 내 거야. 김민수가 권총을 더욱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군요. 최민철 씨, 당신이 진짜 범인이었어요. 최민철은 이제 가면을 벗어던졌어요. 그래, 맞아. 그 금괴는 내가 10년 동안 찾아 헤맨 거야. 그 개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기태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자신이 단순히 굶주린 개에게 밥을 준 것뿐인데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였습니다. 최민철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그 열쇠는 내가 가져갈 거야. 드디어 1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최민철이 권총을 들고 있는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백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백구는 최민철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짖으며 그의 다리에 달려들었어요.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민철은 당황하며 백구를 피하려다가 비틀거렸어요. 그 틈에 김민수가 재빨리 달려가서 최민철의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최민철 주위를 돌며 짖고 있었어요. 김민수가 최민철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최민철 씨, 10년 전 금괴 절도죄와 보험 사기 교사죄, 그리고 오늘 폭력 행사와 협박죄로 체포합니다. 최민철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궜어요. 그 개 때문에, 그 개만 아니었으면. 박정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기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백구를 보살펴주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뻔했어요. 기태는 백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작은 개가 10년 동안 얼마나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태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백구는 법정 안에서 조용히 기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례적으로 개가 법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백구 목걸이에서 발견된 이 작은 열쇠는 최민철 피고인이 금괴를 숨겨둔 창고의 열쇠였습니다. 창고에서는 10년 전 도난당한 금괴 전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최민철은 변호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10년간의 완전 범죄가 한 마리 개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증인석에서 증언했습니다. 최민철은 제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제 금고에서 금괴를 훔쳐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찾으려고 안전한 곳에 숨겨뒀죠. 하지만 그 위치를 적은 메모를 백구 목걸이에 넣어둔 것이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최민철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10년간의 거짓말과 협박, 폭력 행사의 대가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박정호가 기태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상금을 드리고 싶은데. 기태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소. 나는 그냥 배고픈 개에게 밥 한 숟갈 줬을 뿐이야. 그게 이런 큰일로 이어질 줄이야. 박정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진실을 지켜줬구나. 백구는 박정호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곧 기태 곁으로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이제 백구에게는 기태가 진짜 가족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기태와 백구는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골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기태를 영웅처럼 대했고 아이들은 백구를 보러 골목에 놀러 왔습니다. 골목 입구 슈퍼할머니가 기태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기태 씨, 정말 대단해요. 그게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잖아요. 기태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이 아이는 복덩이가 아니라 은인이에요. 내 운명을 바뀐 아이니까. 백구는 기태의 손길을 받으며 행복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10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태는 백구와 함께 골목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적적했던 골목이 이제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백구와 놀아주고 어른들은 기태와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태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외롭던 할아버지에게 가족도 생기고 동네에도 친구들이 생겼어. 백구는 기태를 올려다보며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에는 10년간의 고단함과 이제야 찾은 평화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도 가끔 골목을 찾아와서 기태와 백구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태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밥 한 숟갈이 사람 살리고 죄도 드러내는 법이지. 그리고 덧붙였어요. 세상에 작은 친절이란 없는 것 같아. 모든 친절은 다 큰 거야. 밤이 깊어지면 기태와 백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구는 기태 침대 옆에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뒀고 기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자신도 누군가를 돌봐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골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평화였어요. 사람들 사이에 정이 넘치고 서로를 돌봐주는 따뜻한 평화였습니다. 기태는 잠들기 전에 항상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백구야. 너 덕분에 내 남은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어졌구나. 백구는 기태의 손을 살짝 핥으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10년간의 유랑 끝에 진정한 집을 찾은 백구와 외로움 끝에 진정한 가족을 만난 기태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배고픈 백구에게 밥 한 숟갈 준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1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